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어제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고요. 이제 오늘 집에 도착했습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하는 연습 앞으로 조금씩 하루에 1초라도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노력하고 그 과정을 함께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하겠습니다. 쪽지를 뽑아서 선택된 단어로 제가 저의 주관적인 생각 또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생각, 혹은 제가 경험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그냥 뼈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살도 붙여서 전달력 그리고 공감력 이런 것들도 키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 동영상을 처음부터 꾸준히 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제 바람이고 어떻게 보면 욕심인 거고요. 어느 날 문득 이런 동영상을 봤는데 이 사람이 이걸 왜 남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끔씩 이렇게 부연 설명을 시작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곤 합니다. 오늘 뽑은 선택된 단어는 책입니다. 책. 제가 예전에 뽑았었던 거 기억이 잘 안 나서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정말 책을 엄청 싫어했어요. 누구하고 비교할 정도로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제 기준을 봤을 때 얼마나 싫어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국문을 못 깨우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얼핏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책을 보는 게 너무 싫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린 마음에 좀 반항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들보다 지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있었겠죠. 그 지능이 좀 더 지나면서 어떤 노력이나 경험들로 인해서 좀 저의 새로운 지능을 찾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IQ는 좀 낮더라도 감성지수나 여러 가지 EQ라고 하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남들보다는 좋지는 않았나, 그래서 나중에 따라가는데 어려움 없이 따라가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워낙에 싫어하다 보니까 교과서는 더할 나위 없죠. 그래서 6학년 때까지 국문도 제대로 못 깨우쳤는데 겨우 이제 글씨를 읽을 정도는 됐어요. 받아쓰기도 잘 못하는 정도가 되는데, 갑자기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솔직히 이제 6학년 초반까지는 특수반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반 공부 잘하고 이런 특수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지능이 남들보다 좀 낮거나 좀 따라가는데 버거운 친구들, 아니면 약간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있는 곳에 이제 특수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공부를 안 가르쳐줘요. 거의 선생님들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칠판에 가나다라 마바사 써놓고 그거를 읽어줍니다. 나, 다 그렇게 하면서 받아쓰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쳐준다는 것보다는 좀 형식적인 느낌. 물론 이제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단편적인 부분이라 안 좋은 부분만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을 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 당시의 기억으로는 그냥 노는, 그러니까 어떤 국문을 깨우치고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습을 통해서 블록 쌓기라든지 낱말 퍼지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놀이를 통해서 좀 지혜를 좀 터득하는, 아무래도 이제 놀이를 통하다 보면 반복을 해서 그거를 빨리 터득하고, 레고가 있었는데 레고를 만들다 보면 제가 자동차, 우주선 되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지능이 어떻게 보면 이제 IQ적인 부분들보다 다른 부분들이 더 발달이 되고 좀 높아졌었던 부분들이, 창의적인 생각들도 그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 방식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않는 이상 따라가기가 힘들었죠. 선생님들도 못 따라온다고 혼내거나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자유분방한, 몰라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활 속에서 즐겁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제 지내게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가기 전까지 반이 항상 배정은 됐습니다. 배정은 됐지만 제가 의무로 가야 돼 그런 게 못 느꼈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거고, 선생님들도 강요에 의해서 보내질 않았던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은 갔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정말 어린 마음에 되게 창피가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데, 이 기억이 100% 옳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죠. 다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 단편적인 기억은 교실 앞에서 아이들이 다 쳐다보는데 이영선 일로 와, 이영선 빨리 와, 너 특수반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내 이름이 김영선인데 이영선이라는 것도 창피했고, 또 특수반이라는 것도 나왔던 것도 너무 창피해서 그대로 도망가서 특수반에서만 지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학년, 5학년은 더 못 가게 되죠. 근데 6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네가 졸업을 하려면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거기서 이제 겁을 먹고 스스로 국문을 깨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6학년쯤 되니까 국문을 따라가는데 조금 이제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배운, 분수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고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걸 외워본 적도 없고, 당연히 곱하기 분수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구구단을 외워본 적도 없습니다. 뭐 이게 자랑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때는 이런 것들이 좀 창피하기도 했고 남들한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또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학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항상 하위권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영어를 배워요. 국문도 제대로 못 깨우쳤는데 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그 책을 바로 다 찢어서 딱지를 만들었습니다. 딱지를 만들고 나서 선생님한테 정말 엄청 죽지 않을 정도로 맞고, 그 다음부터 영어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영어 점수가 빵점 맞은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학은 마찬가지죠. 기본을 모르고 따라가다 보니까 아예 쓰는 것들이 없었어요. 다만 중학교 2학년 때인가쯤에 한번 기본은 모르고도 할 수 있는 수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이분법인가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공식 외워서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그 문제 한두 문제만 맞췄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가는 상태에서 고등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에서는 상업계 고등학교라서 예전에 주판을 했지만 이제 저희 때는 계산기로 다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암산이라든지 풀이공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누기 같은 거 못해도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뜨득해서 나누기 하면 되고, 계산기 뜨득해서 곱하기를 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쉬워서 그냥 그대로 하다 보니까 기본이라는 걸 전혀 쌓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책에서도 멀어지고, 그래서 한 번도 만화책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한 번도 제대로 다 끝까지 읽어봤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갈 시즌쯤에 잠깐 노는 때 친구네 집에 갔는데 드래곤볼하고 막 슬램덩크가 있더라고요. 놀면 뭐해, 그냥 책이라도 보자고 해서 만화책을 딱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책의 몸위로 좀 빠져들게 됐죠. 그래서 만화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만화책에 푹 빠져서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친구 집에 어떤 일본의 약간 야설 비슷한 소설이 있더라고요. 야설은 아닌데 좀 약간 책에 그런 내용들이 약간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젊은 혈기에 좀 뭔가 흥분되는, 그런 심적으로 흥분되는 그런 것들이 좀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설은 아닌데 야설 비슷하게 그런 게 나와서 책 제목이 동꽃이라는 겁니다. 동꽃. 일본 수사는 상당히 유명했었죠. 그 당시에도 한 여인이, 우리나라로 하자면 이제 찜질방 같은 거죠. 온천을 일으켜서 뭐 키우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약간 이제 성접대까지는 아니지만 성접대 비슷한, 아니면 성희롱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그 어린 나이, 지금 읽으면 좀 다르게 나아가겠지만 그 나이 때 20살 때는 좀 뭔가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자극 요소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쓱 읽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책을 조금씩 제 가까이 두기 시작했던 것.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권, 두 권 뭐 이런 식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평균 책 읽는 그게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 평균적으로 따랐을 때 한 권이 채 안 된다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평균 6점 몇 권이라는 독서량이 나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권도 안 나오는, 약간 그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에 한두 권씩 이상은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균 이상은 됐던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1년에 적어도 20권, 30권 이상은 읽고 있으니까 그때보다 많이 나아진 편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완독을 하지 못하고 계속 3분의 1, 뭐 3분의 2 뭐 이렇게 반씩만 읽다가 딴 책 읽고 딴 책 읽고 그런 작업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에서 결정적인 거는 참 얻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책을 기피했던 이유 중 하나가 책보다는 남들의 이야기보다는 직접 내가 몸으로 겪어서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에게 듣는 그런 이야기를 훨씬 더 신빙성 있고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책은 그냥 상술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상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배움도 있고 철학도 있고 모든 게 다 담아져 있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평생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만든 책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상업적으로 다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 다작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 수많은 노력들, 시간 활용 이런 것들도 해서 다작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 다작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또 많거든요. 깊이는 없지만, 내용이 깊이는 없지만 그래도 박하다식한 이야기들, 우리가 흔히 그냥 흘려 들어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쉽게 접하고, 또 깊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재밌고 남들에게도 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참 나쁜 게 없구나, 그 사람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때로는 상업적인 책을 보면서 이런 책을 꼭 읽어야 되나 라는 이제 판별력도 생겼지만, 그런 책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케팅 능력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을 판매하는 능력이잖아요. 책에 딱 보고 이런 것도 책으로 내나? 라는 생각이 든 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주는 책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능력도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또 마케팅해서 내놓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안철수 의원님이죠. 지금은 의원님. 올해 한 몇 개월, 2, 3개월 전인가 한번 저희도 포스터에 올렸었는데, 알라디 중고서점에 가서 딱 봤는데 안철수에 관련된 책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그만큼 이 이상을, 보통 중고책이 한두 권 있으면 많이 있는 거거든요. 2권, 3권 있으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거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인기 있는 좀 보관하고 두고두고 읽어야 될 좀 괜찮은 책들은. 근데 안철수 의원님에 관한 책들이 워낙에 많이 쏟아져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안철수 의원님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읽고 나서 굳이 보관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또 생각에서 또 판매했던 거, 그냥 중고로 팔았던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궁중심리에 의해서 사게 되는 경우. 그래서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게 되는, 마케팅 효과를 의해서 마케팅으로 사게 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다 보니까 불편하게 느껴지고 중고서점에 내놓게 되고, 나는 필요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이 사가라, 이렇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상업적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 시대의 틈을 타서 상업적으로 출판사에서 많이 내놓기 시작을 했고, 이게 너무 많이 시중에 풀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책에 대한 가치가 상실하게 되고, 가치가 상실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교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도 실추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호동과 유재석이 왜 인기가 오래 가는지 아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 사람들은 케이블 방송에 안 나온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때 인기를 막 구가하는 사람들은 케이블 틀어도 나오고 공중파 틀어도 나오는데, 유재석이나 강호동 그분들은 공중파 말고는 딴 데서 보기가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재방송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케이블이나 이런 데서 재방송으로 많이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케이블 고정 코너로 방송 활동을 했던 건 아닌 거죠. 물론 제가 모든 방송을 보고 그 사람들 모든 스케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께서 그쪽으로 연구도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야기를 해주신 거겠죠. 그래서 그분의 말에 좀 신용하고 믿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들. 어디 틀어도 나오게 되면 식상하고, 그러다 보면 인기가 금방 식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버는 스타들이 있고 장기간 인기를 부과하는 스타들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빗대어 생각하면 책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저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책은 상술이야, 책은 읽을 필요 없어, 그냥 경험이 더 출렁하고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더 나아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도 작년 초쯤 말인가요? 그때쯤에도 읽었었던 책도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책보다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해라. 책은 더 이상 잊지 마라.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하게 자신이 책을 써놓고도 이 책 이후로는 책을 읽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써놓은 작가들도 간혹가다 만나 뵐 겁니다. 저는 한 분 만나 뵀는데, 두 분인가 한 분 만나 뵀는데, 그런 것처럼 책을 쓰시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또 사람마다 다르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책을 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시했으면 좋겠어요. 책만큼 이 비중을, 경험만큼 또 책의 비중을. 책이라는 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평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리학자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평생 한 작품만 몰두해서 쓰시는 그런 소설가 분들도 있으시겠죠. 저는 아직까지 소설 쪽에는 관심이 없어 안 읽으니까 잘 모르겠고, 이런 것처럼 자기 인생의 거의 절반이라든지 평생이라든지 쏟아부어서 나온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은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어떤 참고서적으로 그렇게 계속 활용되고 쓰이기도 합니다. 책은 제가 알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은 이제 벤자민 그레미엄이라는 그분의 책이고요. 아직까지 저도 그 완독을 하는 데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좀 읽다가 말고 했는데 시대가 많이 변해서 회계라든지 어떤 그런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책은 기본서적으로 쓰입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적 분석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분의 책은 항상 투기가 아닌 투자로 개념으로서 분류가 되고 항상 참고서적, 어머니,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해요. 피터 린치 경영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역사적으로도 오래 가실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벤자민 그레미엄 분도 이제 70년대, 80년대 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이겠죠. 최근도 그분들의 제자라고 하신 분들도 많고, 대표적인 제자분이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고요. 이렇듯 이제 책이 가져두는 지식, 습득 이런 것들도 있고요. 책 외에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남의 경험을 갖고 와서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 경험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고, 이런 말들이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구분이 되냐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때로는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먹어보고 경험하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누구나 봤을 때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것들을 빗대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이야기를 꼬투리 잡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저는 항상 눈에 보이는 곳, 손에 닿는 곳, 책을 읽지 않아도 항상 가방 속에 넣고, 솔직히 가방 들고 다니면 힘들거든요. 무게가 1kg, 2kg 조금만 더 늘어갈수록 힘들어요. 들고 있기도 힘들고, 버스 하나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들고 있거나 그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또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 무게가 어쩔 때는 지치고 힘들 때는 되게 크게 무게감을 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다니는 이유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못나거나 아니면 제가 아직 책하고 친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6개월 넘게 한 8개월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하면 이제 적응이 되고 책들을 어디서든지 정말 친구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버스 기다리면서 보려고 하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보려고 하고, 물론 이제 엘리베이터나 버스 기다리면서는 잘 안 봐요. 최근에는 버스 기다리다가 10분 이상 되면 어쨌든 보긴 하는데 예전 초심만큼은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밖에 버스 이동할 때는 너무 흔들리거나 어지러워서 잘 못 보고 지하철 안에서는 최대한 보려고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꼭 책 보려고 노력을 하고, 워낙에 호기심이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주의가 산만하다 그러죠. 분산이 많이 돼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다 보면 주의 집중을 잘해서 그렇게 좀 책을 잘 보고 또 그걸 잘 활용해서 인생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끝도 없네요. 초반에
정말 어떻게 보면 책하고 관련 없는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책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제가 손동작을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손동작의 통제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그맣게 하니까 또 오히려 좀 소심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고 문득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장점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하는 연습, 또 행동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꾸준히 5년, 10년, 평생 죽을 때까지 노력해서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꾼이 돼서 다 함께 고민해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이야기꾼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 아이고 21분이 넘었네.